우리끼리는 승리의 어떤 그 희열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200석을 못해서 안타깝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200석에 집착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걸로 200석이 있어야 뭐 탄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는 20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300명이 다 표대결을 했을 때 저쪽 애들이 다 100표로 막아서고 우리 쪽에 200표로 몰아붙여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제적의 3분의 2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부권이고 탄핵이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석 의원의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과반.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탄핵을 그 야권으로만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이게 탄핵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왜냐면 그 탄핵된 거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새누리당에서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해가지고 230 몇 개인가? 234인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여야고 이거 전부 다 탄핵하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계속 탄핵 집회하고 해서 한 거지. 만약에 이 한 세력만 딱 해가지고 하면, 이 빠꾸 당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역풍 맞기 좋은 노무현 탄핵 결정 때도 우리 내부에서 그걸 찬성하는 세력이 있었고 박근혜 탄핵 때도 저쪽에서 찬성하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생각하잖아요. 저 안에 득식을 해요. 우린 한 6명만 빼오면 되거든. 근데 6명이 아니라 한 60명 있어 저 안에. 칼 갈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탄핵 걱정 하지를 마세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근데 곱게는 못 보내요, 우리도. 할 거 다 해놓고, 정말, 조사할 거 다 하고, 치러야 될 죄값 다 치르고, 지금 싸질러 놓은 거 정리시킨 다음에, 절대 임기 곱게 마무리 못 하도록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이 200석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200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200석 됐으면, 당장 탄핵 가야 된다. 아니다, 민생 먼저 해야 된다. 또, 뭐, 여기서 막 이거 싸우고 저거 싸우고, 아니, 뭐, 특검 먼저 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이제 탄핵은 지금 어차피 지금은 힘드니까, 특검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이 정부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순서를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가 맞았는데, 내가 같이 당첨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금이 줄었네. 아이씨, 나 이거 안 탈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상금이 줄더라도 타야지. 그럼 당연히 타야지. 어떻게 맞힌 로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에 매몰돼 갖고 여기에서 뭐 패배감이나 자괴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 떨어내세요. 사실 탄핵으로만 따지면 우린 지금 250석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애들하고 검찰 출신 애들 중에 50명도 당선이 안 됐어요. 다 날렸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대별 지역투표 관한 그 분석이 나왔는데 요건 사전투표가 먼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분석을 보고 우리도 그걸 조금 더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입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51%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은 조국혁신당 18.5%, 국민의 미래 16.7%, 녹색정의당 5.1%, 새로운 미래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국민의 미래 31.5%와 민주연합 26.6%로 비슷한 편이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7.9%, 개혁신당은 16.7%입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 개혁신당을 찍은 비율은 20대 남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자면 20대들이 개혁신당을 많이 밀어준 거예요. 네. 그 덕에 국지모로 갈 표 2개. 20대 남자. 예. 20대 남자도 그렇고 20대들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아니야, 여자들은 개혁신당 3.9%밖에 안 밀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 표들이 20대에 있는 표들이 사실상 저쪽에 비례 두석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보면 20대 남성도 예전에는 거의 이제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 보면 이게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보면은 남자가 58.7%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36.3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보면 뭐 요거 26.6하고 사실은 조국 혁신당 하면 합하면 네, 이게 한 43 되거든요. 44. 그러면은 그 전보다 한 10%가 오른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오른 거고 여기는 50% 넘겼으니까 요게 이쪽으로 잠깐 왔다 갔다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집중적인 어떤 그 보수 쪽으로의 표쏠림이 어느 정도 50대 50 수준까지는 근접할 정도로 현재는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번에 나온 건 매우 고무적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40, 50대가 제일 진보적인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국힘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죠. 40, 50대. 적어요. 네. 40, 제일 50대가 적죠. 나라를 구하고 있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대는 앞으로 50년 동안 선거를 할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60, 70대는 죄송하지만 길어야 한 20년 선거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와, 길다. 네, 20년. 이게 이제 지금에 있는 추세가 계속된다고 치면 이러한 연령대별 어떤 그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치면 사실상 보수 괴멸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재는 4, 50대, 3, 4, 50대가 진보층에 4, 50대 진보층에 결집돼 있고 지금 20, 30대는 50대, 50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60, 70대층은 거의 80이 지금 보수 쪽에 편향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80까지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70세 이상은 한 60% 정도 남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60대는 50, 50에서 그 정도. 근데 60대 이상도 지금 뭐냐면 저번에 50대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60대 되고 이런 넘어갔잖아요.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앞으로 거죠. 더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맹점이 뭐냐면 이건 출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또는 여기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숫자의 변수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해왔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연령별에서의 지지도의 차이가 아직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런 식이에요. 젊었을 땐 보수, 중년 때는 진보, 나이 들면 다시 보수.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물론 이제 쭉 자기 길을 지켜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20대, 40대, 60대에 들어서 갖고 정치적 성향들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지. 아니 예전에 따져놓고 보면 처음에 우리 때는 20, 30대는 다 진보여야 돼. 왜냐면 6.29라든지, 그 당시에 학원 민주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학생운동 세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세대들은 당연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었지. 우리 윗세대인 60, 70대도 사실 보면 4.19의 주역이었고, 6.29 때 넥타이 부대 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든지 진보였던 때는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하찌님이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공부 안 하면 보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한때 진보였어라는 아집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에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학교 공부나 대학 졸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얼마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또 그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한번 이게 귀가 매몰돼 버리게 되면 한쪽으로 편향돼서 교회를 잘못 나가거나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교회를 잘못 나가.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성공하려고 하면
정치를 나이든 어른들한테도 할 수 있는 평생 교육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뭐다? 결국 사회 집단인 거야. 또는 우리 같은 언론 미디어 또는 레거시 또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지자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라라님이 알고 나면 국힘 못 찍지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면은 절대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송작가 TV에 한 번만 보게 하면 이게 저쪽으로 안 넘어가게 할 수 있는데 걸레들도 교화시킬 수 있는데 알고도 집값 때문에 찍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 게 아니지. 왜냐면 그 찍는다고 본인이 착각인 거지. 착각이지. 저걸 찍으면 집값을 지켜준다는 게 착각인 건데 거기에 속는 것 자체가 교육이 부족한 거야. 그렇지. 거기에 어떻게 속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속지 않아요. 그건 집값 때문에 찍는다는 건 저는 그 사람이 알면서도 찍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찍는 거고 그 사람은 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데다가 플러스 이기적인 거예요. 안 그래서 평생 월세 사는 사람이 왜 종부세를 걱정할까? 어? 자기는 그 상속할 재산이 전혀 없으면서 빚이 더 많으면서 상위 1%라고 생각하겠지. 왜 자식들 상속세 올렸다고 민주당 싫어하고 상속세 깎아줬다고 국진당 지지한다는 말이 왜 나올까 싶은 근데 거지.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 집값 오르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치. 보수 정권이 집값 내립니다. 생각해보면 집값 올리려고 박근혜 때도 막 대출해라 막 난리를 치고 최경환 그때 어떻게 생각해? 막 미친 듯이 막 집값 올리려고 난리를 저쪽에서 떨어지고 윤석열 지금 보세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래도 지지하잖아. 나는 그건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근데 왜. 진짜 꿀개미님이 경제 망하면 집값도 폭락하는데 크크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가 난 진보지만 내 집값을 위해서 찍을 거야라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강남 3구 사람들 미친 것 같아요. 50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내가 1년에 1,400~500만 원씩 종부세를 냈어. 근데 윤석열이 이걸 900으로 깎아줬단 말이야. 깎아줬어. 집값이 25억 떨어졌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지가 돼? 와 세금 깎아줘서 난 좋아. 윤석열 잘하더라. 세금 900만 원 깎아주고 집값을 25억을 날려먹었는데 아이고. 그게 괜찮냐고. 괜찮은가? 그리고 난 그 집값도 딸랑 내가 그 집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 올랐다고 나 이 집 홀라당 팔고 현금 확보해가지고 난 좀 저렴한 집으로 가도 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냥 그 집에 계속 앉아서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50억 집 가진 사람은 25억 시세가 돼도 안 팔아 그러고 버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빚내 갖고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무리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서부터 하우스 푸어 돼 갖고 집 날리고 날아가요. 그래 놓고 누굴 탓한다? 진보 정권 탓을 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어. 그치? 뭐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어쨌든 지들이랑 비슷한 애들끼리 야 우리는 있는 애들이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몇 %야 되냐는 거지. 그럼 부자가 돈을 벌어야 가난한 니들한테 집을 사줘갖고 세를 줄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렇구나. 그러네. 나는 어차피 집을 못 사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나한테 세를 줘야 되겠네. 비싸게 제가 주더라고요. 알기로는 종부세 이런 것도 내는 거는 인구의 2%가 아니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상위 2%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지금 이 안에 집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얘 하나 있는데 종부세 안 내는 집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한테 세를 줘야 되니까 이 말이 뭐하고 똑같냐.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낙수 효과래, 걔들은. 그러니까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 알잖아요. 명품 구두 3,000켤레. 그 여자한테 그랬단 말이야. 국민들이 이렇게 굶주리는데 당신 이렇게 명품을 왜 이렇게 사대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나 이 명품 사는 이유 뭔 줄 알아? 나중에 국민들한테 이걸로 다 도와주려고 사는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멜다가. 그러면 이제 밥 굶고 있는 사람한테 애따 명품 구두
이거 삶아 먹어라 그러고 주는 거야? 옛다 디올백 뭐 이런 거. 너 이거 중고 시장에 갖다 팔아갖고 대파 사 먹어.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그 인터뷰 나왔을 때 다 욕을 바가지로 했단 말이야. 좀 무슨 미친 소리야 이랬는데 그 미친 소리를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오 그러네 이러고 뽑아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진짜 이상한 거는요. 원래 보수가 포퓰리즘 정치를 해야 돼요. 보수가 복지 정책. 복지 정책 쓰면서 우리가 안보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고 그래서 이 돈으로 갖고 세금 증세해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하겠어. 이게 원래 이게 보수인 거고 진보는 소득세 낮추고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 살 수 있게끔 일자리 늘리고 임금 늘려라. 이거 해야 되는 게 진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 지금. 아무튼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그동안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판단 없이 이 표를 함부로 날렸던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심리였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정치 무관여층이 그동안은 20대였는데 그 20대가 지금은 점점 정치 관여층으로 오고 있고 진보 보수 세력을 아직까지 50대 50 수준으로 할 만큼 회복이 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 보수들이 쫄고 있다는 거죠. 돈 있고 배운 이찍들도 대화해봐도 그들은 민주당의 비리와 불법만 크게 생각하고 국짐의 문제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하셨는데요. 자, 돈 있고 배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있으니까 뭐 유학도 갔다 왔을 거고 직업도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들은 이기적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복지 혜택을 왜 자꾸 확대하냐요. 자기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도와준 거 싫대요. 그리고 제발 그런 애들이랑 안 부딪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부끄러움 없이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돈 있고 배운 이찍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결정적인 요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송 작가가 내피셜로. 그 돈 있는 새끼들은요. 그 정치하는 정치인이랑 동업을 해요. 그러니까. 네. 비슷해. 다 아름아름. 네. 그 강남에서 부산에서 이런 쪽에 보수나 어떤 국짐당의 역할이 강한 거는 국짐을 좋아해서 국짐의 비리나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걔들은 동업자라니까. 그래서 국짐이 어떻게든 만들어갖고 따온 예산으로 공사 나눠주는 거, 편의 받아가지고 그 공사 받아서 해서 먹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이 술도 사주고 봉투도 찔러주고 정치 자금도 나눠주는 전형적인 같은 공생 집단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포장은 그렇게 하죠. 그럴듯하게 자기 인생 포장하고 내가 학과가 어떻고 잘 배우고 어떻고 결국 걔들은 비리의 온상에서 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집단인 거야. 그런 집단들이 확대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지네 기득권을 높이기 위해서 진보 정치나 서민 정치나 보편적 법치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들 몫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루리후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돈 없는 이찍이 제일 이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야, 우리 사장이 나중에 저 국회의원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뇌물을 주고 공사를 좀 따갖고 나도 저 그룹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차라리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이해 관계에 있어서 그 판단하면 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쪽방촌에 살면서 다시 태어나도 이찍. 나라를 팔아먹어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고 안쓰러운 그러면서 거죠. 교회에서 점심이나 주고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번엔 이 찍으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찍어야죠. 이렇게 내외부동하는 요런 이용당하는 부류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죠. 그 자유통일당인가? 거기 찍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소름 끼쳤던 게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잘못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거 찍으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60만 명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물론 저도 그 강남 진보라 그래갖고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현 시국을 비난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시는 분들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면 이제 있는 층, 식자층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결사의 각오로 투표에 나와갖고 일찍은 했을까? 의심스러워요. 아무튼 세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좋은 시그널을 우리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